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편이십니까? 없는 편이십니까? 자신감은 자신 있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스스로 믿는 마음이죠. 나부터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왠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두려움도 자신감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self confidence 혹은 confidence라고 이야기하죠. 프랑스어로 봤을 때는 confidence, 속내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또 영어에서는 신뢰, 확신을 뜻합니다. 스스로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신뢰, 굳게 믿는 마음, 이것이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좋은 능력을 발휘하죠. 능력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이것은 착각에 불과하겠지만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자신감이 없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2월에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16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4월에 장기 이평선 20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장기 이평선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상승에 박차를 가할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강한 실적도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은 매수 버튼보다는 매도 버튼에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고 어느 하나 매수 버튼에 좀 더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힘이 없는 시장의 모습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어야 시장은 기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이란의 핵 협상 문제도 나왔지만요. 첫 번째로 꼽히는 정치적인 이슈는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또한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뮬러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뮬러 특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다루는 특검인데요. 지난 3일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이 포함된 미국의 경제학자 1,140명이 트럼프 의회와 또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당시 관세 인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겼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경기에 있어서 이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지하자라는 이야기죠. 뮬러 특검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러시아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대선을 치렀다라는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입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보기자, 올해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연방 수사관의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빼앗겼는데 이것이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담겨있는 문서가 많이 들어있었다라고 전달이 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대목인데요. 자신감이 떨어진 시장, 힘이 없는 시장 속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버튼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인데요. 최근 자산 운용 업계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오남입니다. 5%만 나면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오남이고요. 이러한 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칫 사물놀이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물놀이란 사면 물리는 놀이를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거래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선을 돌파했을 때, 터치했을 때 11조 원 신용융자 잔고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신용융자 잔고가 12조 1,900여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횡보장, 지수 횡보장, 그리고 종목의 급등락장에서 자칫 신용, 빌려서 쓰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규제들의 투자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의 3대 주주로 떠올랐죠. 지난 1분기에 애플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지분 5%를 보유 중이고 1분기에만 7,50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버핏은 애플 주식의 장기 투자자는 아이폰 X 같은 이런 애플의 단기적인 판매량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다른 회사와 격차를 크게 늘리고 있는 IT 기업이다라고 호평하면서 주식 매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농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당장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10년 후, 20년 후에 좋은 투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농장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통상 1분기에 매수와 매도 규모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번 1분기만은 매수 규모가 좀 더 앞질렀다. 월등히 앞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은 이러한 패닉장, 힘없는 시장 속에서 장기 투자에 확신이 있는 종목을 담는 투자의 행태를 취했습니다. 오바마의 현인에게서 배워보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